반갑습니다.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되는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번 주는 월말 마감과 또 새로운 한 주가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시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잘 기억하시고 운용을 하실 때 매매를 조금 세심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부는 승부주 코멘트와 후반부는 상한문 코멘트 두 개로 분리를 해 놓았으니까 어, 보실 분들은 후반부까지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전반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출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조금 다양성 있게 꾸며 놓았는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주말에 뽑는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종목들을 다양성 있게 꾸며 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출발해야 될 때는 어떠한 이슈들이 어떤 무게로 비중을 가지고 또 시장을 장악할지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포지션을 다양성 있게 잡고 하는 게 좋죠.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찬일전기 월요일에 상장하는 친구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친구입니다만은 공모가는 35,000원 잡혀져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은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제가 굳이 단서를 달자면 요즘에 신규주가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만약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으면 지극히 조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좀 그런데요. 일단 한번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요즘 계속 신규주가 안 좋았다고 해서 또 이 종목도 안 좋아란 법은 없겠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과 HS 효성입니다. 효성이 지금 현재 거래는 안 되고 있죠. 월요일날 회사 분할 인적 분할로 거래가 재개될 텐데 아마 HS 효성이 새롭게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뚜껑을 열어보면 어느 정도 나타나니까 어떤 쪽을 선택해서 할지는 판단을 당일날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대응을 하시고 초보분들은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인적 분할, 회사 분할 이런 것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한 주 정도만 가지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씩 늘어나겠죠. 다음은 에머리지와 명문제약 볼게요. 일단은 대마 관련주도 다른 것들은 모습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유일하게 에머리지가 시간에 3% 정도 올려놨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죠. 트럼프 관련주나 해리스 관련주나. 그래서 내가 에머리지를 본다면 다른 대마 관련주도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아직까지 누가 대장이라는 건 없어요. 에머리지는 내일 시가 얼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가 기준으로 3% 잡히면 3% 내에서만 이용을 한다. 그런 개념을 잡아도 좋고 안 그러면 2300은 4.7%를 돌파할 때 들어간다. 시가 한 3% 정도 잡힌다면 한 1% 정도 돌파를 할 때 들어간다.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문제약. 새로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아마 같이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는 보죠. 시간에 6% 정도 올라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명문제약은 여러 가지로 막 설켜 있습니다. 얽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러스 관련주도 막 얽혀 있고 코로나 관련주도 얽혀 있고 막 이렇게 발이 얽혀 있죠. 관심 계신 분들은 시간에 6%니까 이걸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2,800원을 딱 잡고 움직이면 좋겠죠. 내일 보죠. 시가가 얼마 잡힐지. 갤럭시아 모니터리와 SM 보겠습니다. 갤럭시아 SM입니다. 글자가 길어서 줄였으니까요.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공약주였지 않습니까? 모습은 상당히 좋았죠. 시가 4%에서 17%까지 갔으니까 시간에서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SM을 보면 갤럭시아 SM을 보면 시간에 8%를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은 어차피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또 쿠팡 관련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관련주라도 또 비트코인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죠. SM은 8% 올렸는데 SM을 보실 분들은 조금 시가가 높을 때니까 좀 긴장감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갤럭시아 모니터를 추종 매매하실 분들은 차트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서는 모니터가 더 보기는 좋죠. 이건들도 금요일날 이렇게 44만 주란 물량을 넣었으니까요. 이걸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시가 많이 났으니까 법 돌파할 때만 들어가면 되겠죠. 편하게. 그래서 머니트리와 SM 두 개의 상관관계를 잘 보고 어느 것을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두 개를 짝꿍 매매할 조건은 되니까 차분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TX 중공업 한번 볼게요. 금요일날에 조선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포조선이라든지 HD 한국조선, 해양 많이 올랐죠. 다시 한 번 더 조선주들이 다시 반등을 줄까라는 관점으로만 보죠. 못 가면 연봉이 비치고 연봉이 좀 1, 2%, 2, 3% 내려와 버리면 손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시간 내에서도 그렇게 오른 것도 없거든요. 오른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한 23,000원 정도만 딱 단가를 잡고 내일 한번 보죠. 그래서 실제로는 현대조선이나 이런 걸 보셔도 좋은데 공업을 봐도 좋고,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급등주에 맞는 역할을 종목을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STS 중공업이다. 꼭 하나 더 본다면 동성 화이텍 같은 종목, 동성 화이텍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죠.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땅거리가 제법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는 급등주 스타일이니까 가든 안 가든 STX 중공업을 좀 신경을 써서 봅시다. 다른 움직이면 다른 중공업도 똑같이 좀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바이오플러스와 수젠텍 한번 볼게요. 바이오플러스도 비만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요즘 비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모습은 좀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상 느끼지만은 어떤 하나의 테마가 시장을 다 장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트렌드에 따를 필요성은 있죠. 하지만 또 죽으려면 금방 죽는단 말이죠. 시간에 4% 올라 있으니까 우리는 6,200원 정도 기준가 잡고 하면 되겠네요. 이 하나만 가지고 6,200원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깨고 내려오면 도망을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수젠텍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또 살살 움직이고 있죠. 일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새로운 변이가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일에 관련 어떤 또 다른 바이러스 막 섞여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자. 시장은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봅시다. 시간에 2.7%, 6,000원과 6,100원 이렇게 투트랙 잡고 보면 되겠네요. 6,000원과 6,100원. 이 두 개의 단가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YC와 바이오다임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봐줘야 되죠. HBM 관련주로 분류된 YC. 시간에 4%라는 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 약간 소극적으로 보시되, 그래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저래는 그래도 트렌드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철저하게 프로 기준으로 합니다. 4%대 출발하면 딱 4%대 안에서만 거래를 하시고 4%대를 벗어나서 3%대로 내려오면 팔아놓고 일단 봐야 됩니다. 들고 있지는 마세요. 바이오다인 금요일날 6.3% 올리는데 시간에 2% 올려놨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손대는 건 없어요.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흐름이 좀 좋은데, 얘는 로슈 관련 회사죠. 로슈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잡아줄지 차트를 줄여보면 지금 한 번만 더 추임새를 한 번만 더 준다면 정고점을 치고 올라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추격을 한번 해봐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스타일 종목은 기술주로도 봐줄 수 있다. 기준가는 17,000원만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헬릭서미스. 네이처셀은 금요일날 지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시간에 1.1%대를 올려놓았습니다. 당일날에도 보면 금요일날 24.8%까지 갔고
종가상 18% 맞췄거든요. 네이처셀은 브랜드가 좀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고 기관과 외국인은 땅거리가 들어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외국인이 훨씬 많은 물량을 넣었죠. 64만 주 정도. 1900원 기준가만 잡고 우리가 내일 지켜보죠. 1900원 아래서는 손대지 않는다. 헬릭스미스 이놈도 끼가 있는 종목인데 차트를 줄여보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죠. 봅시다. 이 종목 내일 3,800원 기준가 하나만 가지고 진입가 청산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선 3,800원 아래서 손대지 않겠습니다. 상승하면 홀딩을 권합니다. 다른 애들도 한번 봐줍시다. 대룡산업을 볼 때는 재룡전기도 같이 봐주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영신 뭐 이런 애들도 시간에 1.6%를 올려놨는데 요즘 같은 트렌드에 좀 반등을 주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월요일이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성은 있어요. 시장은 다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8,100원 기준가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100원 무너지면 일단 도망 나온다. 사조 시푸드도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사조 대림은 어차피 대주주가 물량을 많이 팔고 어느 정도 엑시트를 회수를 해갔죠. 그 때문에 사조 대림은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조 시푸드를 우리도 안 보죠. 7,100원 기준가만 깨면 도망을 나온다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상승을 하면 헬스 좀 챙겨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하십시오. 요 밑에 애들은 약간 수급주로도 볼 수 있고 눌림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보았는데요. 삼성 E&A 같은 종목은 금요일날 보면 8% 정도 올라 있습니다. 시간에는 뭐 별로 오른 건 없어요. 우리는 28,000원 기준가 하나 가지고 지니까 청산을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약간 등락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기간이 목요일에도 넣었지만 금요일날 보면 95만 주로 물량을 넣었고 대거 넣었죠. 외국인도 한 100만 주 가까이 넣었습니다. 107만 주 넣었는데 같이 한번 보죠. 이런 것은 재료는 여러분들이 안에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28,000원 기준까지 대응을 하고요. 이런 스타일은 살아나면 기세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으면 끌고 간다는 마인드를 해주시고 바이넥스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이는 종목이죠. 뭐 생물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바이오주에 관련돼 있는데 일단 이놈도 금요일날 29만 주, 외국인은 38만 주를 넣었습니다. 평소에 넣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죠. 차트를 줄여보면 전고점을 몸통으로 약간만 뚫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주라도 나쁘지 않은 상태다. 시간에는 뭐 거의 보합이라 보면 되겠죠. 우리는 22,000원 가격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하고 살아나면 홀딩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유한양행은 물림으로 한번 보죠. 물림이라기보다도 지금은 그냥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을 튀어주고 놀아주고 두 번을 튀어주고 놀아주는데 이번에 놀아주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선빵을 때린다기보다도 약간 흐름을 지켜보면서 수급이 조금 빠른 수급이 들어온다고 느껴졌을 때 한번 치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10만 원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움직여보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래도 나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96,000원 있네요. 96,000이나 뭐 95,000 잡아줬습니다. 이런 단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살아나면 또 홀딩을 해야 됩니다. 포롱 티슈진 이 정도 약간은 한번 띄워주고 놀아주는 스타일인데 계속 여기서도 이제 맺혀주고 있죠. 이렇게 맺혀주고 있습니다. 17,000원 가격에서는 놀아주고 있고 내일은 이 종목 그냥 보합 기준가 가지고 대응을 해봅시다. 보합 기준 가지고 살아나면 챙겨 먹는 쪽이 좋습니다. 퇴강 한번 봅시다. 금요일날 11% 정도 올랐는데 고가는 보면 17%까지 갔습니다. 약간 세력성 종목입니다만 의외로 기관들이 물량을 좀 많이 넣었죠. 외국인하고 태강은 요 근래 들어서 기관들이 물량을 좀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거의 다 끌고 간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입니다. 금요일날도 모습이 좋았고 만약 월요일날도 한 번 더 튀어준다면 따라붙을 필요성은 있어요. 우리는 17,000원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을 해봅시다. 살아나면 홀딩을 해야 됩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끼가 있는 친구죠. 뭐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어, AI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튀어주면 따라 붙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돼요. 단지 조심할 것은 월말이니까 그런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월말에는 아무래도 고점에 있는 종목 좀 부담스럽죠. 2800원 기준가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죠. 자, 자문팀들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주말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느긋하게 좀 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매매했던 내용들 복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볼 종목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테마들 이런 것을 한번 천천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증시와 우리 증시 간의 약간의 불안정이죠. 지금은 뭐가 좋다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썩 그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월말이죠. 월말에는 다음 주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매매를 운용해야 된다. 그런 점만 잘 매매 운용법에 대해서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월축과 주축은 참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의 매매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정말 매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테마들에서 간단하게만 보죠. 먼저 큐티퍼 관련주들 그러니까 Q10에서 발생된 티몬, UMF까지 번지는 이 상황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티몬 관련주들이 이제 반응을 나타내 줬습니다만은 물론 티몬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처음에 네이버 관련주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쿠팡 관련주로 넘어왔습니다. 쿠팡 관련주로 보면 어차피 뭐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쿠팡과 네이버가 수혜를 입는다는 내용인데 그 상가를 간 종목이 중요한데 ACTC는 쿠팡 물류 담당하고 있죠. 동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도 담당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단가를 유지를 해줬지만은 이게 풀어졌거든요. 시간 내서 다시 상가를 맞춰줬고 그러다 보니까 동방은 올라가다가 시간 내서 마이너스 나와 있죠. 기억할 것은 KCTC 동방 이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결제 쪽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갤럭시와 모니터리나 같은 종목 SM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모습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이 되고 있죠. 당장 반응을 나타내 준 것은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나타내 줬죠. 아침에는 단일가 끝난 날이라서 전일에 성무주 10선에서도 나갔던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같이 명호의 수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같은 결제주로 있는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나날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쿠팡 관련주와 엮이면서 다 상승을 했다. 그래서 쿠팡 관련주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는 물류를 맡고 있는 KCTC와 동방을 순조로 봐주시고 갤럭시아 쪽 애들도 봐주는 것도 좋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싶고 이번 사태는 아직은 어떤 식으로 확실히 매듭이 지어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계속 이슈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지켜는 봐주시되 길게 갈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끄는 것이 좋다. 네이버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플레이디가 지금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고 EM넷 같은 종목 그리고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그리고 예스24까지 같이 묶어 놓으시면 그들의 흐름을 한순간에 빨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뭐 사회적으로 많이 떠든다고 해서 막 그냥 무조건 승부를 봐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냉철하게 전체적인 사태를 훑어봐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그 점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머리를 중요시한다. 대마 관련주도 간단하게 볼까요?
현재로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승천단이 뭐 대마 관련주로도 분위기가 좋았죠. 저희들도 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명문제약 같은 종목들도 오늘 모습이 좋았고 메모리지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과일약품 같은 것도 좀 움직이고 있고 대마 관련주는 항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 어차피 정치판으로 같이 꼬리가 연결이 된 상태라 지속적으로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큰 테마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내가 완벽한 대장이다 라면서 각 테마마다 크게 머리가 굵은 대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대장도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날의 흐름이 중요하다. 만일에 대마주가 뛴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은 에머리찌가 먼저 갈 수가 있고 어느 날은 화일약품이 먼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그런 수급의 흐름을 잘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죠. 이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종목 이것도 얼마 전에 선구주 10선에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조선주들이 또 많이 모습이 좋았죠. HD 현대미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좋았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좋았고 오늘 16%까지 갔군요. HD 현대도 12, 현대는 많이 못 갔군요. STX 중공업도 한 12%, 삼성중공업 8%. 이런 식으로 가까이 테마가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자기가 테마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당시 장 끝나고 나면 오늘 움직였던 테마를 따로 순서를 정해서 딱 1등, 2등, 3등 정해놓고 그리고 각 테마별로 분류를 시켜놓고 그날의 강세를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추적 감시하는 것은 트레이더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니까 매일 저녁 그런 거 꼭 잊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매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잘 참조하시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라고 참조만 합니다. 물론 그날의 매매는 그때 가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각본 없는 시장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각본 없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문이 추구하는 코어 트레이딩의 운용법이죠. 자, 월요일 날에 일단은 산일전기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산일전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었고 35,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상장일날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뭐 요즘 트렌드에 영 떨어진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그의 성장률이 853%나 되었습니다. 54% 정도. 엄청나게 그때 성장을 했죠. 2023년도에. 그리고 작년에는 한 7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상장하는 뭐 이런 애를 보면 뭐 적자 기업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유의 수도 락업 비중도 보면 한 80% 가까이 됩니다. 락업 비중도 한 80% 되고 유통 가동 물량은 한 20% 정도 한 620만 주 정도 아마 유통이 될 것 같아요. 하는 일은 지금 보시는 같이 이런 변압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 같은 종류가 많아요. 유입 변압기, 몰드 변압기 이런 종류 주로 이런 일을 하는 회사죠. 그 정도만 하는 일은 그런 거만 하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지금 매출 비중이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나라가 상당히 이런 전력시설이나 변압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보통 20년, 25년, 30년 이렇게만 엄청나게 많이 좀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물론 뭐 땅이 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비중이
15% 정도밖에 국내에서는 매출 비중이 없는데 미국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돼요. 유럽이 한 18% 정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참 크죠. 근데 마침 지금의 뭐 대선 주자로 있는 사람들도 뭐 이런 쪽에 자국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호의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스타일들은 예전에는 그냥 굴뚝주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세월이 그리 흘러가다 보니까 많이 변했다 그죠. 일단은 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비중하고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그렇고 31일 17일이죠. 17, 28, 29, 29일이죠 월요일이. 31일에도 신규 상장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BS 메커니스. 이것은 이제 그때 가서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하는구나 이런 쪽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따로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월요일날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효성을 볼 겁니다. 효성이 재상장을 하죠. 인적 분할로 재상장을 합니다. 효성과 HS 효성으로 재상장을 하는데 뭐 글을 읽어보면 뭐 별별 말들이 많죠. 변경상장일은 재상장일과 변경상장일은 7월 29일이다 나와 있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뭐 한 번씩 읽어보시고 뭐 재벌들 하는 짓이 뭐 다 그렇죠. 그렇고 다 자기들 먹고 살자고 뭐 그렇게 하겠죠. 자, 우리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 일이고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이고요. 일단 효성과 HS 효성은 재상장을 합니다. 이 종목은 존속법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상황을 봐서 트레이딩을 할지 안 할지는 그날 흐름을 보면서 또 이걸 잡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산일전기와 효성 종목은 일단은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조는 해놓습니다. 자, 이제는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 하면서 시장 스킬과 그리고 고쳐야 될 수정 보완점 그런 것도 스스로가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 셀리드. 셀리드는 지금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 보유를 하시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죠. 끌고 가시는 분과 각각이 챙겨 먹는 사람들. 챙겨 먹고 들어가고 챙겨 먹고 들어가고 다시 챙겨 먹고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로 두 가지 스타일로 보통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지금 끌고 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첫날 이 상가 들어가신 분들 지금 현재 한 120% 정도 수익 뭐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만 챙기고 하신 분들은 조금 적게는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30% 먹으면서 계속 안전하게 진행을 하죠. 두 개가 어느 것이 뭐 옳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시점 즉 월말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챙겨 먹고 들어가고 챙겨 먹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월 초면 끌고 갈 수가 있는 그런 거지만 월말에는 될 수 있으면 끊어 먹으면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점에서는 셀리더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뭐 수익을 챙겨 먹고 다시 또 진입이 되었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그대로 고를 불러야 되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셀리더는 또 월요일 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가는 관점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월말에 이런 종목 잘 하나 잡으면 수익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장매매 하시는 분들은 항시 그런 관점에서 월 초에 장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주느냐
월 말에 급등을 해 주냐에 따라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이 셀리드였습니다. 아직은 진행형이니까 월요일 날 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참 좋습니다. 금요일 날 매매 중에 나름대로 제가 좀 기대를 했던 종목이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였습니다. 바이오 로직스와 같이 두 개를 놓고 아침에 풀팀만 사무팀만 진행이 됐었는데 시가가 좀 높았죠. 조금만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높았던 게 흠이었어요. 시가가 오늘 18.6% 출발했거든요. 18.6%. 그래서 일단 아침에 시가 기준으로 진행을 해서 1차 공략에 진입을 해서 여기가 상가 딱 한 호가를 남겨놓고 29.7%까지 갔죠. 그죠. 29.7%까지 갔다. 상가 한 호가를 남겨놓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참 아쉬웠어요.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지어줘 버렸다면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두 개를 딱 잡고 들어가면 참 좋았던데 여기서 한 타임 딱 단 하나의 효과를 못 먹었어요. 물론 수익은 뭐 8에서 1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이 하이트레이딩으로 우리가 진행이 된 종목은 상한가를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랬지 못했던 점이 참 금요일 내내 좀 마음이 좀 아쉬웠다. 딱 한 효과를 못 잡은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눌림을 줄 때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14,000원 기준가로 진행을 했는데 앞에는 14,000원을 살짝 깨고 내려왔죠. 깨고 와서 다시 돌파를 합니다. 이 시점이 두 번째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전고점과 비슷하게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도 10% 정도 수익은 12% 정도 나왔습니까? 12%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당일 수익으로 뭐 한 20% 정도 수익은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상한가로 붙이는 현재 셀리더가 시장의 급등 대장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저 애를 뒷받침할 새로운 뭔가를 지금부터 찾아놔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셀리더는 파동의 힘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월말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런 제 의도와는 약간 정말 한옥과 차이가 떨어졌다는 거. 그거는 정말 참 아쉬웠어요. 제 개인적으로.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바이오로직스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했지 않습니까? 큰 수익은 주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후반부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파마가 같이 상한가로 말 들어가 버렸다면 바이오로직스가 더 큰 수익을 줬겠죠. 하지만 역시 가지를 못하니까 이놈도 뭐 7, 8%밖에 수익은 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뭐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돌파와 눌림을 찾아가면서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마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파마 흐름을 추적하면서 바이오로직스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발이 아주 흐트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수익을 주었고 또 파마도 1, 2차 공략으로 20% 정도 수익을 주었으니까 두 종목에서 뭐 그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금요일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빨리 재빠르게 잘 움직여서 좋은 수익을 낸 종목이기도 하죠.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전일에 어, 이 종목은 상장 유지 결정이 나가지고 새롭게 거래가 된 종목인데 당일날에는 큰 재미는 못 봤죠. 당일날에 한 7% 정도 먹었나요? 그래서 가신 종목 창에서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죠. 그래서 더 공략하기는 좋았고 이렇게 첫날에 이렇게 급락을 주는 종목이나 급등을 주는 종목은 일단은 놔둬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상가를 안 가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검증은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쪽 가격에 1,450원에 한 8%, 7, 8%대 들어갔죠. 들어갔지만은 그 밑에 수익은 뭐 7, 8%대 들어가서 그 밑에 수익은 먹지는 않더라도 위에 큰 덩어리는 먹었다라고 볼 수가 같습니다. 한 15% 고가가 25.9%인가 25%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8%대 들어갔으니까 15% 이상은 충분히 나온 수익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보너스 수익으로 아주 가볍게 잘 챙긴 좋은
트레이딩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스타일의 종목들이 나타나면은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한쪽에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성 첨단 소재는 뭐 기대만큼은 움직여 주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이놈이 참 엉덩이가 무거운 놈 아닙니까?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 놈인데 그래도 이렇게 두 번의 파동을 준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첫 번째 우리가 시가에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5-6% 정도 수익을 주고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다시 시가 근처까지 왔을 때 2차 공략을 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 8% 가까이 수익을 주고 수익적인 측면으로는 뭐 12-13%뭐 3-4%이 정도밖에 안 주었지만은 이 엉덩이가 묵은 놈이 그래도 이렇게 움직여 준 것은 오늘 금요일 날 매매치고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 일단은 수익을 떠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 특정 테마들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를 안 하면 괜히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수익성을 떠나서 이런 트렌드 테마에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런 밥값 정도를 주는 수익이니까 나쁘지 않은 매매였다고 봅니다. 금요일날 테마 중에 재건 테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SG가 그런 재건 테마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다산 네트워크가 아침 시가 6%를 띄워가지고 분위기는 좀 잡아줬습니다만 다산은 못 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SG에 우리가 이제 기대를 걸었는데 생각만큼은 가주지 못했죠. 왜냐하면 뭐 쿠팡 관련주라든지 뭐 티몬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네이버 관련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힘이 뺏겼죠. 하지만 이렇게 세 번의 공략을 했단 말이죠. 세 번의 공략. 음, 5%, 5%, 나중에 10% 가까이. 이런 매매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얘가 움직일 듯은 한데, 가다가 꼬꾸라지고, 가다가 꼬꾸라진다. 그럼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항시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파동은 뭐 파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적어도 5% 정도의 이상의 주는 것을 뭐 파동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1차 파동이 5%밖에 못 간다. 2차에 또 진입을 했다고 치자. 2차에 가서도 반드시 여기 가면 또 같은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크게 가려면 반드시 앞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이 고점을. 그래야 크게 간다. 제가 그렇게 항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역시 시간이 늦어버렸죠. 이미 이때는 12시가 넘어버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갈리면 바로 이 지점에서 파동이 확 일어나면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 3차 파동에서는 시간이 늦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란 말이죠. 평일이었다면 또 몰라요.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일축 개념으로는 또 주축 개념으로 볼 때도 이놈은 타이밍이 늦은 거죠. 하지만 당일에 그냥 수익으로서는 뭐 세 번 해가지고 한 20%면 이 또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시 매매를 진행할 때 내가 항시 중요시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 파동의 폭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를 보고 두 번째 파동을 진입을 했을 때에 매도의 폭을 잡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끌고 가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공부니까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어쨌든 SG 수익은 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금요일인데 뭐 감사하죠. 이런 정도 20% 정도면. 양지서도 같이 공략을 해보았지 않았습니까? 그한테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힘이 좋으니까 더 이상 가지 못했죠. 16%대 고가가 16%대로 끝이 났는데 어, 다른 종목들이 힘이 없었으면 양지사 좀 힘을 썼겠죠. 하지만 다른 애들이 힘을 잘 쓰니까 결국 크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어, 약간의 눌림목에 공략을 해서 우리가 7, 8% 수익은 먹었으니까 밥값 정도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매매의 뭐 하이라이트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뭐 늘상 하는 매매라서 뭐 하이라이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퀀터가 나쁘진 않았죠. 퀀터 정말 시간이 좀 급박했죠. 바로 여기서 급락을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노렸는데 너무 빠르게 확 빠르게 밀려 내려온
시점이라 제가 말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시차가 약간은 있었죠. 제가 보낸 메시지나 우리 전략은 7,200원과 7,300원 투 트랙을 잡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낼 때는 이제 7,200원을 돌파를 해서 7,300원을 이제 막 돌파하는 시점이었죠. 이미 그거에 나갔을 때는 글자를 쓰는 동안에는 그렇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7,200원에는 뭐 대부분 들어가지를 못하셨던 것 같고 7,300원 돌파할 때는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근처에서는 대부분 뭐 조금 7,300원 더 주고 들어가신 분, 조금 더 주고 들어가신 분도 있고 돌파할 때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그 길로 이제 쭉 뭐 약간의 뭐 파동은 있었습니다만은 갔다가 죽고 또 갔다가 죽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상한가를 그대로 연출해 줬죠. 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한 18%, 18.5% 정도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늘 하던 매매를 다시 또 오늘 또 하게 됐죠. 그래서 쿤타 매트릭스는 금요일날 매매에 가장 화끈했던 종목이었고 우리가 의도했던 모습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스타일의 매매도 자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상암원 라이브 트레이딩은 소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대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얇고 약한 트레이드이지만은 점진적인 수련과 공부를 통해서 강한 트레이드로 태어나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공부와 수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소대 프로젝트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전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에만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소대 프로젝트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로 가입하시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매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직장인이다 하면은 메신저로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 위에 대표 전화번호나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전화가 나와 있고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원 라이브 스트리밍은 소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공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 주가 끝났습니다. 한 주가 끝났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월요일부터 출발할 테니까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주말에는 좀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이 종목은 일단 셀리드는 뭐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쿤타 매트릭스는 수익을 안고 상가까지 보유를 했으니까 또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나머지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요즘은 종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도 좀 그렇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종배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좀 쉴 때는 좀 쉬는 것도 좋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월요일날 관심 종목, 효성이나 그리고 신규 산화전기 이런 종목들도 월요일날 같이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거니까 마인드 잘 갖추시고 물론 뭐 그 애들한테 모든 것을 다 기대하지는 않아요. 항상 세상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거든요. 하지만 뭐 조금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움직인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참 차이가 크죠. 반응 속도가 틀리니까요. 자, 주말에 충전을 잘 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잘 쉬시고 잘 먹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